자, 이제 앞에서 배운 개념을 이용을 해서 교재 104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1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의 상황을 보면 P가 100kN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축방향 하중이죠. 그 다음에 직경이 50mm라고 하네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 계수가 70GPa. 그 다음에 푸화성비가 0.3이다. 이때 이제 봉의 신장량을 계산하고 봉의 직경 감소량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봉의 최적 변화량을 계산을 하고 그래서 문제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요 세 가지를 푸는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봉의 신장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때 이제 일단은 뭘 계산할 수 있을까요? 변형률 엡실론 x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은요. 2분의 시그마 x를 하면은 엡실론 x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엡실론 x를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원래 길이를 곱하면 요게 이제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엡실론 구하고 거기다 L을 곱해서 델타를 계산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봉의 직경 감소량은 일단은 직경의 변화율 엡실론 x든지 엡실론 y든지 엡실론 z든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엡실론 y라는 것은 요게 엡실론 x를 구했으니까 누에다가 엡실론 x를 곱하면 그 직경의 변화율이 나오고 그죠? 이건 변화율이에요. 이 변화율에다가 뭘 곱하면 원래 직경 d 엡실론 y를 하면 그게 이제 델타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봉의 최적 변화량은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은 이게 변화율이죠. 그 변화율은 v0분의 델타 v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최적 변화량 요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델타 v라는 것은 변화율에다가 v0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를 우리가 공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공식에 의해서 2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원래 부피를 곱하면 최적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아웃라인을 잡은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봉의 신장량.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엡실론 x부터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2분의 시그마 x라고 볼 수 있고 탄성 계수는 70GPa니까 이걸 메가파스칼로 고치면 7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시그마 x는 여기 100kN이죠. 그러니까 100kN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세제곱이 되고 나누기 직경에 대한 면적 해주면 4분의 파이 곱하기 50의 제곱 해서 이거는 70 곱하기 10의 세제곱 위에는 50.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요. 그래서 엡실론 x를 구했으니까 델타는 축방의 변형률 델타는 원래 길이 L에다가 엡실론 x를 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길이가 5m였죠. 그러니까 밀리미터로 바꿔서 5000mm 곱하기 변형률은 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최종적으로 3.64mm 만큼 늘어난 거죠. 늘어난 양이 3.64mm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봉의 직경 감소량.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B 봉의 직경 감소량. 그럼 델타 T라는 것은 원래 직경에다가 누 엡실론 x. 예, 요 누 엡실론 x라는 것은 결국에는 직경의 변화율이죠. 변화율. 그래서 이게 y일 수도 있고 z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직경은 50이고 푸아송비는 0.3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엡실론 x는 계산을 했죠. 7.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011mm가 나옵니다. 예, 이게 직경의 감소량입니다. 그 다음에는 봉의 최적 변화량 계산해 볼게요. 봉의 최적 변화량. 예, 그래서 최적 변화율 2라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엡실론 x의 1 마이너스 2누라고 볼 수 있고 요거는 계산한 거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2.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 1 마이너스 2 곱하기 0.3 해주면 값이 2.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율을 알았으니까 최적 변화량은 이 변화율에다가 원래 최적을 곱해주면 되니까 2.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제곱에 원래 최적은 5000mm 곱하기 4분의 파이 50의 제곱이니까 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 8, 5, 6.9 mm 세제곱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세 가지를 다 계산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앞에서는 일축 방향의 하에서의 최적 변화율을 계산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세 방향으로 다 하중을 받을 때 그거를 다축 하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축 2축도 되고 3축도 되는데 여기서는 3축으로 계산을 했어요. 3축 방향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다 받을 때 최적 변화율 또 최적 변화량은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것을 이제 찾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적 탄성 계수가 무엇인지도 찾아볼 거고 최적 변화율이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게 다 1로 각 길이를 x방향도 1, y방향도 1, 그 다음에 z방향도 1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요거를 각각에 대한 길이가 주어진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방향으로의 길이는 a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의 길이는 b1 그 다음에 z방향으로의 길이는 c1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a방향으로의 이게 늘어나든 줄어들든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늘어나면 엡실론 x가 플러스가 될 거고 줄어들면 엡실론 x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늘어나냐 줄어드냐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변화되면 늘어나든 줄어들든 변화된 양은 1 플러스 엡실론 x에다가 a1을 곱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A1 플러스 A1 엡실론 X가 되니까 엡실론 X가 델타 X가 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변화된 후의 길이, 변화된 후의 길이는 B1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Z방향으로의 변화된 후의 길이, 변화 후의 길이는 C1에다가 1 플러스 엡실론 Z를 곱한 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V0라는 것은 여기 A1, B1, C1이 되겠죠. 그 다음에 VF라는 것은 여기 변화된 후의 길이를 저희가 다 구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A1, B1, C1에다가 1 플러스 엡실론 X, 1 플러스 엡실론 Y, 1 플러스 엡실론 Z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일단 이게 쫙 보면 3개가 있잖아요. 3개의 항을 곱했는데 2창 이상은 다 0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제곱이라든지 엡실론 세제곱이라든지 이런 건 다 0으로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뭐만 남느냐? 1 남고 그 다음에 엡실론 X가 한 번씩 1에 한 번씩 곱해진 것만 남아요. 그죠? 쭉 해보시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변형 후에 최적도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최적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최적 변화량은 VF에서 V0를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A1, B1, C1에 엡실론 X, 엡실론 Y, 1 플러스죠, 여기. 1 플러스 있어요. 다시. 1 플러스 엡실론 X, 엡실론 Y, 엡실론 Z에다가 빼기 A1, B1, C1이니까 요거랑 요거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A1, B1, C1에 엡실론 X, 엡실론 Y, 엡실론 Z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 변화율은 V0분의 델타 V죠. 델타 V니까 A1, B1, C1분의 A1, B1, C1의 엡실론 X, 엡실론 Y, 엡실론 Z니까 이거 없어져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제 잘 따라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엡실론 X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원래 일축 방향으로만 보면 이거는 이걸로 끝납니다. 2분의 시그마 X로 끝나요. 그죠? 뭐 더 이상 뭐 변화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 3축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X 방향으로 이제 변화된 량에다가 지금 Y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는 이만큼이죠. Y 방향으로 힘을 받을 때의 그 변화율은 2분의 시그마 Y가 됩니다. 이게 X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줄게 만든다는 거죠. 변형률을 줄게 만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Z 방향으로의 변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변형률은 Z 입장에서 봤을 땐 요거 X는 또 횡방향 변형이 되는 거죠. Z 방향 입장에서 봤을 때는
x 방향은 또 횡방향 변형이기 때문에 이만큼 또 줄이는 역할을 해줘요. 예. x, y, z를 다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엡실론 y도 원래는 요것만 만약에 엡실론 y만 생각하면 y축으로만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하면 요거면 끝나는데 지금 z방향이나 x방향이나 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감소된 양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엡실론 z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에서 다른 축이 변형할 때 그거에 의해서 받는 영향을 푸아송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조건을 이제 적용을 해볼 거냐면 정수합이다라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볼 정수합 상태. 정수합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든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압력. 그러니까 요 경우에서 보면 정수합 상태라는 건 뭐냐면 시그마 x나 시그마 y나 시그마 z나 지금 다 이거 플러스 방향으로 봤으니까 정수합 물은 누르는 그런 거니까 반대 방향이죠. 압축이잖아요. 요걸 다 인장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 압축으로 힘을 받게 하려면 마이너스 P로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압축이 되는 거죠. 요 값 자체가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수합 상태. 그래서 요게 바로 정수합 상태예요. 시그마 X나 시그마 Y나 시그마 Z나 다 마이너스 P. P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P로 인해서 압축을 다 받고 있는 상태로 본다면 요 세 식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다면 엡실론 X나 엡실론 Y나 엡실론 Z나 뭘로 표현되면 2분의 P 마이너스니까 아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누의 2분의 P 플러스 누의 2분의 P 예. 이렇게 돼서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누의 P가 됩니다. 예. 그리고 최적 변화율이죠. 최적 변화율 2는 아까 엡실론 x 더하기 엡실론 y 더하기 엡실론 z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죠. 예. 어떻게요? 요거를 여기에도 집어넣고 여기에도 집어넣고 여기에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값이 어떻게 되냐면 3배가 되는 거죠. 3배의 1-2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의를 뭘로 내리느냐 이제 K라는 걸 이제 도입을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K분의 P로. 그래서 여기서 K라는 게 뭐냐, 여기서. K는 3, 1-2 누분의 2라고 정의를 하고, 요거 정의 내린다는 거예요, 정의를 하고, 뭐라고 부르느냐? 최적 탄성계수다 라고 부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최적 탄성 계수가 되고 변화율도 이제 계산을 해봤고, 그래서 최적 탄성 계수는 K인데 3 곱하기 1-2분의 2로 표현이 되고, 변화율은 최적 변화율은 마이너스 K분의 P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상태에서요? 정수합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이걸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재 108페이지에 있는 예제 2의 16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정수합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나 Y나 Z 방향으로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탄성 계수는 200GPa, 그리고 포화성비는 0.3일 때 최적 변화량 델타 V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계산하는 방향은, 기본 절차는, 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적 변화율이죠. 이거는 V0분의 델타 V니까 여기에서 델타 V라는 것은 V0에다가 2를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적 변화율하고 원래 최적만 알면 최적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최적 변화율은 3축 하중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제 공식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K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앞에서 계산한 대로 3의 1-2인 후에 탄성계수 2 해서 3 곱하기 1-2 곱하기 0.3 근데 탄성계수가 200GPa이죠. 요거는 167GPa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2라는 것은 최적 변화율은 앞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K분의 P였잖아요. 그래서 K는 계산했고 P는 주어져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보겠습니다. 기가파스칼이니까 메가파스칼로 바꿀게요. 167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P는 210 메가파스칼. 예.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1.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V를 구하기 전에 V0를 먼저 계산을 하면 각 길이를 이제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80 곱하기 1000, 100, 예, 100이죠. 하면은 400,000 mm 세제곱. 그래서 40만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2가 V0분의 델타 V라는 것으로부터 델타 V는 V0의 2라고 볼 수 있고요. V0는 앞에서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2도 앞에서 계산을 했어요. 하면 마이너스 504mm 세제곱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 줄어든다. 예. 압축을 받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압축을 받고 있으니까. 세 방향으로 다 압축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앞에 배운 개념을 문제에 적용해 보았습니다.